예, 15주 3차 시 할게요. 2차 시와 3차 시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이런 제목의 글을 살피고 있습니다. 2차 시의 내용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긍정적 측면에만 주목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 연결망이 갖는 부정적인 혹은 양면적인 측면도 있더라. 그것에 주목해서 살펴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좀 보냐면요. 이렇게 여기 봅시다. 사회적 자본과 건강 요 얘기를 보죠. 지금 3차 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15주 3차 시. 자, 사회적 연결망의 긍정적 효과는 주로 사회적 자본 이론의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개념이 구조적, 객관적 차원으로서의 연결망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회적 자본, 주로 연결망 그 자체와 그런 연결망을 통해 흐르는 이로운 자원의 총체, 이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사회적 자본이라 할 때,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가족 제도나 조직을 통해 얻는 사회적 연결망은 삶의 유용한 지식과 정보, 나아가서는 상호 신뢰감, 신뢰와 정체성 등의 기반이 되고 그러겠죠. 이에 따라 신체적, 심지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망을 마련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신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게 이제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포트남의 연구입니다. 그런데 쭉 넘어가 볼까요? 쭉 넘어가면은 이제 그 소위 이로운 자원이 사회적 관계에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사회적 자본 이론은.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의 객관적 구조적 측면으로서 연결망의 신뢰, 호혜성 등의 긍정적 자원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회적 자본과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이런 사회적 연결망과 뭐 인지적, 기능적 측면인 사회적 지지, 신뢰 등을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함께 논의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러니까 늘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이거죠. 늘 그러니까 모든 사회 연결망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연결망은 갈등 통제, 불안과 스트레스, 잘못된 정보의 확산 등을 낳기도 해요. 이런 측면에서 이건 이제 그 이를테면 유튜브를 포털에서 이제 뉴스를 검색하는 것 못지않게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검색하거나 다양한 어떤 정보를 얻는 경우가 아주 이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그 결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든 세대에는 유튜브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죠. 그럼 정보의 어떤 왜곡,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판단보다는 그야말로 왜곡되거나 단정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정보를 습득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 왜곡 이런 것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그것도 이제 사회적 연결망이죠. 오프라인과 관련돼서 이런 측면에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사회적 지지나 신뢰 등은 사회적 연결망에 내재되어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연결망의 사회적 자본이게끔 하는 조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사실 이것만 보면 돼요. 내가 밑줄 그는 부분. 그래서 쭉 넘어가 보면요. 여기 보면 자, 일반적으로 결속적 자본의 부정적 영향과
교량적 자본의 긍정적 영향. 자, 인종적 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결속적 자본이 좀 어려운 개념 나왔네요. 인종적 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속적 자본과 교량적 자본, 결속적 자본과 교량적 자본을 좀 여기 나왔네요. 포트넘은 이제 사회적 자본 중에서 교량적 자본과 결속적 자본을 구분하고 또 이제 수직적 자본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이 교량적 자본과 결속적 자본을 좀 설명을 해주고 좀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학자 로버트 포트넘은 그 근데 내가 이해하기에 뭐 혼자 볼링하기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포트넘이 펴낸 책에서 사회적 자본을 이제 결속형 자본과 그러니까 그 교량적 자본과 결속적 자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교량형 이것을 이제 연계형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결속적 자본은 그러니까 동질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생기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동질적인 그러니까 어떤 뭐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뭐 취미라든가 어떤 뭐 그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같거나 정치 집단이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질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보다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임으로써 그 생기는 자본을 결속적 자본 또는 뭐 결속형 자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속적 자본은 그러니까 일정하게는 폐쇄성이 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교량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질적인 사회적 그룹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관계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 결속적 자본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일정한 폐쇄성이 있을 것이고 이 교량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포용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결속적 자본, 소위 결성형은 내부 충성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대신에 외부인을 배제하고 또 이제 그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의 자유는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성가대라든가 볼링클럽 같은 곳에서 생기는 그 네트워크의 유형이 소위 교량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양한 사람을 포괄하는 장점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포트넘은 교량적 혹은 교량형 자본이 많은 사회일수록 뭐 건강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강 좀 이해가 되지요? 예.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속적 자본의 부정적 영향, 교량적 자본의 긍정적 영향이 건강에 대한 이제 선행 연구에 이런 어떤 결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종적 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이런 결속적 자본이 인종적 소수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알겠죠? 인종적 소수자는 이제 배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배제되는 그런 폐쇄적인 소위 끼리끼리 그런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를 결속적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량적 자본은 정신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왜냐하면 이제 개방적인 그런 네트워크니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결속적 자본과 교량적 자본 모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또 그런 그 연구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이렇게 일관되지 않죠. 어찌 보면 이런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는 그러니까 교량적 자본과 교수적 자본의 구분이 개념적으로는 좀 그 명쾌하긴 하죠. 그러나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혼재되어 있고 그런 얘기예요.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또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난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뢰와 정신건강. 자, 봅시다.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흐르는 이로운 자원,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죠. 즉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기능적 자원으로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게 신뢰.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그 누구를 신뢰합니까? 누구를? 가족을 신뢰하죠. 일반적으로 가족의 신뢰, 친구도 신뢰하고 다 믿지는 말고요. 친구, 예, 신뢰. 신뢰. 내가 이제 언젠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제 나 같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인데요. 그 연인이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친밀성을 높이고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관계가 절대 없어요. 가족은 뭐 대체로 영원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야말로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는 가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원히 이제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관계, 연인이나 친구의 관계에는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과정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제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그것이 나중에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게 굉장히 좀 낭패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경험한 건 아니고 최근에 어떤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가 있잖아요. 데이트 성폭력과 관계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인 간의 어떤 성적 관계를 서로 이제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그걸 이제 뭐 촬영을 해 놓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솔직히 그 이해는 못해요. 내 나이쯤 되면 이제 그런 걸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도 어때요? 결국은 그게 족쇄가 되죠. 족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 관계를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사회적 자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회적 자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많은 연구들도 연결망과 함께 신뢰를 함께 고려해요. 그런 연결망의 존재가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돌단의 관계를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논점이에요. 자, 신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신뢰의 영향에 관한 많은 경험적인 연구가 수행됐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면 첫 번째 연구 결과들은 첫 번째 유형의 연구 결과들은 신뢰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구분해서 신뢰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분석 단위에 따라 개인 수준의 신뢰와 지역 단위 이상 수준의 신뢰를 구분해서 분석하는 연구가 있더라.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신뢰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신뢰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보니까 신뢰는 신뢰 대상에 따라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관계의 대상에 따라 또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의 형태로 규정되기도 하더라. 그런데 신뢰와 건강 간의 관계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가 모두 삶의 질이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사적 신뢰보다는 공적 신뢰가 우울증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적 신뢰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신뢰는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분석 단위에 따라 개인 수준의 신뢰와 지역 단위 이상 수준의 신뢰를 구분한 연구를 보면 개인 수준의 신뢰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신뢰가 우울을 낮추고 그럴 것 같아요.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또 다른 연구들은 지역 수준의 신뢰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거나 개인 수준의 신뢰와 거주 지역 단위의 신뢰가 모두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결과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 대상이나 분석 단위의 수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개인이냐 사회냐 그 말이죠. 수준에 따라서 신뢰가 정신 건강에 관한 통계적 의미 상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신뢰 자체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자명해 보여.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대상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 안정감을 높여주잖아요. 대상에 대한 경계나 의심의 필요성을 감소시켜서 그야말로 어떤 정신적 안정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건강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조절 요인으로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의 경우도 결국은 신뢰 효과가 신뢰 효과를 이제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쭉 넘어갔죠. 이 선행 연구를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뭔가를 보면은 이제 얘기도 나와 있죠. 이제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선행 연구가 이러이러한 이제 의의가 있는데 사실상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과 신뢰 간의 상호작용 관계, 신뢰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는 결과만 보도록 합시다. 쭉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자 서적 연결망의 크기와 대인 신뢰 영향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쭉 표를 보면 서적 연결망과 대인 신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모형 1은 모형 1을 보면 쭉 이렇게 보면 모형 1은 일반적으로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 둘의 관계는 비선형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연결망을 가질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증이 증가하더라. 이 차시 가장 첫 부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죠. 국문 초록에서. 사회적 연결망과 우울 간의 비선형 관계는 모형 2에서 4회까지 위계적 방식으로 변수를 추가해도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특히 모형 4에서는 우울에 미치는 이런 스트레스의 영향을 통제했어도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이 갖는 비선형적 관계는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말이 이거예요. 모형 1에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했어도 결국 이런 U자형 오히려 어느 정도 이상 연결망을 가질 경우에는 오히려 우울이 증가하더라. 비선형적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그림 1을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잘 그려졌죠. 사회적 연결망이 쭉 여기서부터 이 지점부터 보니까 사회적 연결망이 볼까요? 사회적 연결망이 전혀 없는 응답자 0명 전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했지? 사회적 연결망이 전혀 없는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 우울의 수준이 가장 높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우울의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망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하다가 과도한 연결망의 경우 여기서부터 쭉쭉 한 100명 이 기점으로부터 다시 기점은 49명 한 50명 안 되느니 이 기점부터 다시 증가하죠. 이거예요. 이 우리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연결망 한 40명 정도의 사실 40명의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전혀 없으면 진짜 곤란하죠. 예. 이 수준이 가장 좋군요. 한 20명 정도 대략 한 20명 정도 적정한 그 네트워크
그 규모를 보면 이 이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연결망과 대인 신뢰 상호작용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표 3. 사회적 연결망 크기와 대인 신뢰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건데 결과를 봤더니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대인 신뢰 간의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호작용이 있다. 이제 즉 사회적 연결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 신뢰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으면, 그다음에 정규직인 경우에, 그다음에 결혼하는 경우에,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에, 이게 설명됐겠죠? 자,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경우는 사회적 연결망에 따라 우울의 수준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 즉 사회적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타인을 신뢰하는 응답자는 우울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신뢰와 우울감의 상호관계죠. 반면에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우울은 감소하지만 연결망이 매우 큰 경우에는 다시 우울이 증가하는 U자형의 비순환 관계를 유지하더라. 대인 신뢰 수준이 낮은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더라. 대인 신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이 매우 작거나 또는 큰 경우 우울의 수준이 높았다. 이러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료에서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있는 이 연구의 경우는 그러니까 일평균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우울은 감소하지만 지나친 크기의 연결망은 우울을 다시 증가시켰다는 거죠.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 연결망, 즉 그 사회적 관계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우울은 가장 높았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사회적 연결망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울은 낮아졌지만,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수가 과도하게 증가할 때, 즉 50명 이상으로 증가할 때 우울은 다시 증가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적정 수준의 어떤 네트워크,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우리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 이런 그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결론을 통해서 갖는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갖는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 사회적 연결망이 갖는 양면적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사회적 연결망이 갖는 어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분석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혹은 양면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해보겠다, 그것이 이 연구의 연구였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 이렇게 U자형 비선형 관계, 그래서 왜냐면 왜 우울이 이렇게 이제 그 네트워크가 좀 증가할 때 다시 우울도 증가했느냐, 요거예요. 모든 사회적 관계는 보상뿐 아니라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 그 이제 뭐 그 나는 여러분의 그 전화번호를, 모바일 번호를 이제 우리가 단톡방, 수업 분반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또 수업에 여러 가지 답답한 게 당연히 있을 거고, 나도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일정하게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모바일 번호를 내 모바일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그
톡에 뜨고,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모두 불러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이제 그 번호를 저장을 해 놓으니까 그 내 톡에 그 여러분 생일이 한 번씩 뜨죠. 오늘이 생일인 경우다 그러면 여러분이 뜨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에 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생일 이제 그 예쁜 꽃 그 뭐 사진을 내가 저장해 둔 게 있어요. 굉장히 예쁜. 그래서 이제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그 꽃 그 사진을 그냥 보내줘요. 톡에서. 그러면 이제 물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가리지 않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수업 교수로부터 그런 그 생일 축하 실물 꽃다운 말고 그 사진, 그림, 음, 이런 그 선물을 받아봤나요? 톡으로? 선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혹시 그랬다면 그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어떤가요? 어, 그 고맙다고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보내온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요. 아, 이거 혹시 이거 뭔가 다르게 내 의도를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갖고 이제는 안 해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또 이제 나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간혹 그 생일 그 톡에 뜨니까 뭐 그 커피 그다음에 그 조그마한 생일 그 뭐 조각 그 뭐 케이크하고 커피 한두 잔 이렇게 선물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아, 고맙죠. 정말 고마워요. 그럼 나도 이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바로 이런 사회적 관계는 일정하게 보상과 함께 또 받았으면 줘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동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적정한 규모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우울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이 굉장히 공감해요. 공감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긍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가진 복잡성을 간과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글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이,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의 결과를 도출해서 결국은 사회적 관계의 긍정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가진 복잡성을 간과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극히 낮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도 해롭지만 그러겠죠. 극히 낮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 그러니까 뭐 사회적 관계를 거의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그 우울감이 증가하고 그러겠죠. 소외감, 고독감,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과도한 사회적 통합 여기서 보면 이제 50명 이상이고 어쨌든 이건 개인 차는 있겠지만 이제 이게 지금 평균치로 낸 거니까 과도한 사회적 통합도 그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건 퍼트남의 이제 그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 이런 몇 사람들 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수나 범위가 증가하면 그만큼 투하에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들겠죠. 오히려 그래서 스트레스나 부담, 갈등, 역할, 긴장을 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항상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정 규모, 예, 각각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어떤 연결 관계를 관리할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자본의 과도한 통제와 사회적 연계를 동반할 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프로데스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 말고 또 신뢰, 이 글에서는 또 신뢰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죠. 대인 신뢰의 수준이 높을 때 우리의 수준이 낮아지겠죠. 뭐 개인적 측면이든 사회적 측면에서든 뭔가를 신뢰할 때, 그러니까 신뢰할 때, 그 다음에 대인 신뢰 수준이 낮은 경우에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한 U자형의 비선형 관계를 유지하고, 왜 대인 신뢰가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갖느냐. 또 보면은 뭐 쭉 더 갈까요? 어디? 여기도 보면 사회적 연결망 크기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연결망의 확장이 정신건강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논문도 우리가 다 읽었고요. 하여튼 15주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이 했고요. 비대면으로 수업하느라고 답답하고 그랬을 텐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내가 단톡과 우리 수업 분반 A 클래스 공지사항으로 또 안내하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의 내용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5주차 15주 3차 시 그리고 15주 전체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사 감사합니다. 인사는 또 따로 할게요. 단톡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